안녕하세요. 급발진 시 풀 브레이킹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저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발진 시에는 풀 브레이킹을 해결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는 풀 브레이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급발진 시 미쳐 날뛰는 자동차의 속도를 풀 브레이킹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속도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그 시간을 완만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고 여파를 줄일 수 있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운행하시다가 차가 원인 모를 현상으로 RPM이 급상승을 하면서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가려는 증상을 보인다면 이것이 바로 급발진인가 보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이런 경우에도 온 힘을 다해 풀 브레이킹을 먼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급발진을 당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리고 내 차에 탑승한 탑승객, 가족이든 지인이든 그리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될 타인, 사람의 생명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상황에서 원인을 스스로 알아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상황에서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구하는 건 당연하고 내 차까지도 온전히 지켜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차를 움직이면서 피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찾게 됩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빨라지게 되고 사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많은 급발진 사고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급발진이라고 의심되는, 급발진이라고 확신되는 사고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선 차는 버리고 내 생명,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차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장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드레일이나 지형지물이 있는 곳에서 급발진 사고를 직면하게 되면 옆에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없을 경우 차를 가드레일이나 지형지물에 마찰을 시켜서 속도를 줄이시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에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운전석 쪽으로라도 가드레일이든 지형지물에 마찰을 시켜서 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주변에 가드레일도 없고 지형지물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동차들은 정면 충돌 시 승객의 목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면 충돌이 가장 안전한 충돌 방법입니다. 지형지물을 추돌할 때 물리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같이 충격의 한 점으로 모이는 지형지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지형지물에 차를 충돌시키게 되면 매우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충격을 최대한 넓게 완화시킬 수 있는 지형지물에 충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보다 더 훨씬 단단한 지형지물에 충돌을 해도 운전자가 입는 충격파가 매우 커집니다. 다시 말해 콘크리트 벽이나 강력한 철제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지물에는 가급적이면 충돌을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 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다 고려를 하고 이걸 어떻게 다 판단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고로부터 살아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당황하시고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이것들을 다 생각해내시고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값이 그만큼 값집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급발진 시에도 급브레이킹은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그리고 급발진 상황에서는 무조건 자동차는 포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동차까지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는 나와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충격 완화 장치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찾아서 마찰을 시키든 아니면
정면 충돌을 통해서 최대한 충격을 덜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세우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급발진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급발진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전에 28분 영상을 제작해서 왜 발생을 하고 이것이 자동차의 결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오토교의 견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왜 급발진은 없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끝까지 버티는가? 자, 이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급발진을 인정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약 3만 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품 집약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발진이 발생하는 현상은 단순하지만 급발진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변수들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자, 제조사가 급발진을 인정을 하고 모든 급발진에 대한 재발 방지 작업에 들어가는 순간 제조사들의 신차 개발 작업은 손도 대지 못하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급발진이 뭔데 그렇게 복잡하냐? 여러분들, 급발진을 비유할 때 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는 백신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질병입니다. 암은 정복이 되더라도 감기는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의료학자들은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00가지가 넘습니다. 감기는 보통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데노 바이러스,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변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여기서 이제 감기와 인플루엔자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기는 독감을 포함한 상기도 감염증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며 독감도 감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대응하기가 그나마 덜 까다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백신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전 세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한때 감기는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최저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감기로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러시아 독감 이런 독감들로 인류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자, 급발진이 바로 이런 감기 같습니다. 증상은 오한, 발열, 기침, 콧물, 폐렴 몇 가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자, 급발진의 현상 몇 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엔진 컨트롤 유닛 이상으로 과도하게 RPM이 상승을 하면서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차량이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현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일으키기까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어떤 부분에 오류를 일으켜 급발진에 이르게 됐는지 그 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조사들이 이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것도 문제고 이 원인을 원천 차단해서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는 차를 만드는 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순간 그대로 급발진이 일어나는 차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고 급발진이 일어날 때마다 대량 리콜을 해야 됩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도산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급발진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제조사들로 하여금 급발진을 인정하게 만들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미와 달리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자동차의 결함이다 라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차는 문제없다. 이래서 급발진이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걸 제조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조사에게 한정적인 책임을 지우게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조작의 실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다시 말해서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았고, 이것이 EDR이나 또 카메라, CCTV 이런 그 외부적인 증거 자료로서 분명하게 증명이 되면 1차적으로 소비자는 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 급발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DR 정보는 에어백 사고 정보를 취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나 센 압력으로 밟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페달의 궤도의 압력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온, 오프만 나옵니다. 하지만 온이 되어 있다면 1차적으로 소비자는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제조사들은 가속 페달도 풀로, 온이 아니라 RPM이 이렇게 풀로 상승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가속 페달도 밟았고 브레이크 페달도 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급발진 사고라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RPM이 비정상적으로, 다시 말해 스로틀이 100% 열려서 RPM이 비정상적으로 엔진 출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EDR 정보의 가속 페달 정보가 100으로 나왔다 그래서 사용자가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기록 자체를 사용자의 동작의 증거로 사용하게 되면 모든 운전자들은 급발진 사고에서 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흔적만 있으면 제조사가 급발진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소비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양쪽 다 밟았을 텐데, 아니면 풀 브레이킹을 제대로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제조사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면 제조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급발진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이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집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안전한 차가 나올 거라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전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수칙, 꼭 운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원칙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서로 뭉쳐야 됩니다. 서로 상호간의 댓글로 너는 현기차 알바냐, 너는 제조사 편이냐,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소비자들이 뭉쳐서 싸워야 될 대상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대기업입니다. 그 대기업으로 하여금 책임을 더 많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급발진과 같이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거의 소비자의 과실로 몰아져 가고 있는 그런 사고에서도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켰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소비자들이 제조사들에게 얻어내는 안전이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생각입니다. 모든 의견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